교재 챕터 8에 문제 1번부터 가볼게요. 신고와 납부. 자, 1번 문제. 부가가치세법상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무사 16년이네요. 자, 첫 번째 질문. 예정 신고한 사업자는 확정 신고 및 납부 시 예정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정 신고분은 포함하지 않고 확정 신고분만 별도로 신고합니다. 2번. 일반 과세자인 개인 사업자가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예정 신고 기간의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 기간의 공급가액의 3분의 1에 미달하여 예정 신고 이러면 납부할 수 있죠. 신고 납부할 수 있잖아. 원래 고지 납부인데 신고 납부할 수 있고, 한 경우에는 고지 결정세액은 찢어버리면 되죠.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정확한 질문이고 맞습니다. 세 번째. 사업자가 물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를 미리 신청한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은 수입할 때 납부 유예할 수 있다. 권한이 세무서장에게 있어요? 세관장에게 있어요? 세관장에게 있죠? 그래서 세무서장 옳지 않습니다. 간이가세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간이가세자 뒤에서 볼 텐데요. 개인 사업자하고 매우 비슷해요. 그래서 간이가세자도요. 예정 부가 고지 기간이 있어요. 6개월 분에 대해서 고지를 하거든요. 간이가세는 과세 기간이 1년이고 고지 기간이 6개월 단위예요. 근데 이러한 자들도 스스로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와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예정 부가 기간에 과세 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 신고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고할 수 있는 거예요. 대리 납부 의무자는 사업자여야 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대리 납부 의무자는 사업자일 것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18년 회계사 문제. 옳은 것은 첫 번째, 간이가세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한 경우엔 업종에 따라 그 발급 금액 공제율의 차등을 적용한다. 지금 그렇지 않죠? 다 1.3%입니다. 그래서 원래 법은 1%인데 내년에 하나에 1.3% 적용해주고 있어요. 자, 2번 가보겠습니다. 일반 과세자 중 사업장을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사업연도라는 건 과세연도 말하는 거죠. 1년 단위예요. 과세 기간이 아니라 공급가액이 10억 원 이하인 영수증 발급 대상 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자, 고의가 틀렸네요. 한도 없이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1,0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공제해 주는 거죠.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세 번째,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면세사업자는 대금을 지급하는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된다. 즉 대리납부 의무를 설명하고 있는데 뒤에 면세사업자는 마음에 들지만 앞에 재화라는 말이 걸리는 거죠. 용역 등을 수입할 때죠. 용역 등을 제공받는 경우니까 재화는 옳지 않습니다. 4번, A가 생산한 제품인 보온병을 직원에게 기념품으로 무상 지급하고 자기 생산 취득 재화를 직원에게 무상 지급한 거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자, 개인적 공급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사항이죠. 그러면 당연히 가산세도 적용될 리가 없겠죠.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 등을 공급받는 자는 공급받은 용역의 과세사업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세를 징수한다. 그렇지 않죠. 이게 과세사업에 공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과세사업에 공하더라도 이것이 원래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면 적용이 없는 거고요. 불공제 대상이면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 거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3번 가보겠습니다. 18년 세무사 문제고, 옳지 않은 것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게 당연한 거죠. 자, 2번 질문.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명세서 등을 국세기본법에 따른 기한 후 신고서와, 기한 후 신고서는요, 원래 법정 신고 기간 안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걸 지나서 신고서를 제출하면 그걸 기한 후 신고서라고 해요. 법률상 무신고예요. 법정 신고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서 과세관청이 부가 결정하기 전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그걸 기한 후 신고서라고 불러요. 기한 후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에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그래서
내가 세금 계산서 수령한 것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긁어서 매출 수령 명세서가 있다라면 그것은 둘 다 매입세 공제가 가능해요. 기한 후 신고하든 수정 신고하든 경정 청구하든 과세관청의 경정 결정을 받아서 하던 다 매입세 공제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내가 늦게 내서 그냥 공제만 덜 받는 거니까 원칙적으로 가산세도 없다고 전에 말씀드렸어요. 예외적으로 과세관청의 결정, 경정 확인을 거친 경우, 즉 세무조사 나온 경우에만 가산세 0.5%가 있다는 점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하는 게 아니라 납부만 하는 거잖아요. 총괄 납부니까 신고하여야 한다. 요게 틀렸죠. 요거 많이 나오는 거죠. 총괄 납부는 납부만 하는 거지 신고는 각 개별 사업장에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게 원칙이고요. 사업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면세사업 등을 위한 감가상각 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과세사업 전환이라고 하죠. 처음에 면세사업만을 위해서 취득했다라면 매입세 공제가 안 됐다가 과세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용하면 과세사업 전환으로 해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거죠. 과거 못 받았던 걸.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이게 18년 이때부터는 법조문을 이런 식으로 그냥 잘 녹여서 표현해. 대통령령으로 이런 말들 좀 익숙해지게 될 것 같고요. 자, 5번 가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 양지로 온 거죠. 면세사업자가 일반사업자로 변경되거나 간이과세자가 일반사업자로 변경되면 다 공제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때 그 금액을 우리가 재고 매입세액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간이과세자로 넘어가면 재고 납부세액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변경 당시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 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과세사업 전환 시만 재고 자산이 제외되는 거지, 이렇게 재고 납부세액, 재고 매입세액은 다 재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재고잖아요. 자, 오른쪽에 4번 가보겠습니다. 사업자 단위 총괄 납부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질문 굉장히 재밌는 건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부 신고 기한까지, 납부 기한까지 A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자신의 다른 B 사업장의 부가세에 더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 A 사업장의 과소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거는 KT 판례를 가지고,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낸 건데, 보시면 볼게요. 당시에 되게 이슈였던 건데, KT라는 회사가 있었어. 총괄납부 사업자. 근데 이제 본점도 있고 지점도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근데 본점은 과대, 지점은 과소 신고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과대 신고 납부, 과소 신고 납부. 이해하셨죠? 사업자는 하나인데 사업장은 2개 이상 있는 거죠. 이때 대법원은 어떻게 했냐면, 야, 돈은 다 들어오지 않았니? 그러니까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게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했어. 신고는 잘못됐다 이거예요. 신고는. 근데 진짜 이게 전산 실수였거든. 2천억. 부가세 2천억.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여러분들 2천억이면요 200억이야. 가산세가 200억이야. 200억. 전산팀 직원의 실수로 200억 내라는 거야. 너무한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대법원까지 하는데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다 줘. 그거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납부를 여부를 따지는데 사업장별로 따진다. 아, 이건 진짜 이건 뭐 너무하다 싶어요, 사실. 그렇지 않아? 200억. 그 직원 잠 자겠어요? 회사가 구상권이라도 행사하면 얘는 이제 인생 존망한 거죠. 진짜 이거 흔한 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세법의 기본적인 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지 가산세를 감면할 텐데 이 정당한 사유는 없다라고 본 거야 법원이. 그러니까 실수가 무슨 정당한 사유냐? 그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실수라고 다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법원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데 좀 더 사려 깊은 판례가 있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을 가보면 단위 과세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부가세를 총괄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요거는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총괄 신고 납부하는 게 맞죠? 총괄 납부 사업자만 신고 각자 납부는 따로따로 납부는 한 군데서 하는 게 총괄 납부인 거죠. 신고는 각자. 그래서 참고로 4번에 1번 질문 잘 기억하셔야 되고 또 나올 수 있어.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자, 3번 가보겠습니다. 사업자 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본점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승인사항이 아니었죠. 사업자 단위과세 사업자든 총괄 납부든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법인이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세를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 지점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아니죠. 그래서 법인의 경우는 지점이든 본점이든 주사업장으로 할 수 있죠. 개인의 경우에는 본점에 해당하는 업무 총괄 장소만 주사업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경우 주된 사업장 이외의 다른 사업장의 부가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신고 납부는 주사업장에서 해야 된다. 똑같은 말이죠. 신고가 아니라 납부만 주사업장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신고가 틀린 질문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문제 5번 가보겠습니다. 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대리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 법인으로부터, 자, 공급하는 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 비거주자죠. 용역 등. 자, 요 말이 맞아요. 법조문이 용역 등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더 정확한 말은 용역 등 있잖아. 그게 원래 붙어 있어, 법조문이. 그래서 요즘 문제가 용역하고 등도 띄지 않고 그냥 용역 등 이렇게 나온다고.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더 정확한 말이긴 해. 그 등 안에 뭐가 있어요? 권리가 있는 거지. 모든 권리가 아니라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받는 자가 공급받은 당의 용역을 면세 사업에 공급하는 경우, 즉 과세 사업에 공하지 않는 경우가 되고, 이 경우엔 대리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 비거주자로부터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대리납부 의무가 있을 수 있죠. 왜? 국내 사업장과 관계없이 공급되는 용역 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세 번째, 사업의 포괄 양도에 따라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봐줬었죠. 원래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포괄양수도는 대리납부하면 재화의 공급이 된다. 용역을 공급받을 때 대리납부 시기는 대가를 지급하는 때가 아니고, 이게 아니죠. 대리납부 시기 혹은 거래 징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가를 지급하는 때가 맞습니다. 이해하셨죠?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아니라 대가를 지급하는 때를 대리납부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대리납부 의무 불이행하면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3에서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오른쪽 6번 가보겠습니다. 대리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내 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 등의 공급받는 용역 등을 받는, 말이 너무 어렵네. 국내 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그쵸? 용역 등의 공급을 받는 자는 공급받은 용역 등을 과세 사업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요 말이 틀렸죠? 과세 사업에 공하지 않는 경우에 하나여 대리납부가 있잖아요. 대리납부 의무가 관계없이란 말 옳지 않습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으로부터 권리, 그런데 가로 안에 뭐라 돼 있어요?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 이렇게 돼 있죠. 이 권리는 관세를 내지 않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이 때문에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징수하여야 된다. 틀렸고요. 대리납부 의무자는 사업자에 한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X. 사업자에 한하지 않아요. 네 번째, 대리납부 의무자가 부가가치세를 관할세무서장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데 무조건 10%가 붙는 게 아니라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 가산세와 동일하게 3% 플러스 알파로 해서
최대 10%까지를 부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번도 옳지 않습니다. 국내 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용역 등을 공급받는 자는 대리납부 의무가 없죠. 과세 대상 용역 등을 공급받아야 대리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자, 7번 가볼게요. 올해 세무사 20년 문제인데 아주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외국 법인 A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자인 B의 대리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보겠습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A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은 B는 공급받은 용역 매입세 공제 대상이고 과세 사업에 사용하게 되면 대리납부 의무는 없는 거죠. 있다 틀렸죠. 근데 만약에 이게 5로 만들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지. 매입세 공제 대상 아님 이러면 5가 되겠지. 지금 이해하시겠죠? 가로 안에 있는 말을 바꿔버리면. 자, 두 번째. 국내 사업장 없는 A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을 공급받은 면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B는 대리납부 의무가 있죠. 과세 사업에 공하지 않으니까. 니은 일단 맞는 거죠. 시험장에서 1번 밑에 2번 지금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번, 2번 날려버리면 되는 거네. 니은 일단 맞고 기억 틀렸으니까. D급 가볼게요. 국내 사업장이 없는 A로부터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공급받는 과세사업자 B는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 비록 B가 과세사업자지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공급받는 것이니까 대리납부 의무 있죠. D급도 맞는 질문이네요. 그럼 니은 디귿 있는 거 4번 제껴버리면 되겠네. 3번 아니면 5번이네. 마지막 리을에서 갈리네요. 대리납부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 B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관계없이 대가를 지급하는 때 징수해야 된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무조건 완료되는 때 이런 거 필요 없고 대가를 지급할 때 돈 줄 때 거래 징수하라는 거잖아요. 대가를 지급한 때 징수한다. 왜 이런 거예요? 원천 징수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원천 징수의 납세의무 성립 확정이 언제 되는 거야? 대가를 지급하는 때 성립 확정됩니다.